안녕하십니까. 정력과 산책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5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구구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구구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대일원수 300수는 자 구구 중에 배열하고 무무의 60수는 160에 분장한다. 그래서 360이라고 하는 것이 구구법의 법칙에 의해서 구성되었음을 설명했던 것이 구구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될 15가라고 하는 것은 노래 가짜죠. 노래를 하는데 뭘 하느냐? 15를 노래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5일언을 노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삼극지도로 말씀을 드리면 신무극과 오한극이 하나가 됨을 노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력이 크게 앞에 부분이 대역서인데 대역서를 제외하고 자 상편과 하편으로 나눈다면 상편은 15일언이었었고 하편은 11일언이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5일언 후반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정력의 상편인 15일언에 대한 공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정력을 공부해 가면서 좀 더 내용이 정리되고 마무리되어 가치면서 공부가 지속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상편에서 하편인 11일언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정리가 되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일은 10과 5가 하나가 됨을 노래한다는 것이 바로 15가입니다. 자, 그러면 15가에 대한 경문 내용을 읽어보고 또 간단하게 해석도 해보고 구체적으로 각설해서 상세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수와 기재해요. 하수미재로다. 기재미재해요. 천지삼은이로다. 자, 저희들이 정력의 구성으로 말한다면 1장과 3장에서 자 수와 기재와 하수미재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도 있고 또 설명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 내용과 의미는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와 기재요. 물과 불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주역 64개 중에 기재께입니다. 그래서 수와 기재께요. 수와 기재요. 하수미재로다. 그래서 주역의 64개 중에 63번째 개가 수와 기재께고 64번째 개가 하수미재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정력제 1장이나 3장에서 수와 기재와 하수미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역 63번째 개와 64번째 개의 성정으로 정력의 이 내용을 이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따 각설에서 충분하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자 수와 기재요 하수 미재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역 64개 중에 63번째 개고 64번째 개다. 그 성격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주역에서 63번째 개에 수와 기재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기자에 건널 제자입니다.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진 그것을 지키는 도, 수성의 도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지혜나 이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수와 기재께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진 거기에 안주하고 방심하고 태만하게 되면 곧바로 하수미재께로 넘어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천택계 세상에서 안주하고 태만하고 방심하면
곧바로 천지빛계의 세상으로 넘어가게 되듯이 똑같은 이치입니다. 주역에서는 그런 성정으로 가지고 수화 기제와 하수 미제를 갖다가 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역에서는 각설에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수화 기제와 하수 미제라고 하는 것에다가 도역 원리를 결부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천은 역생도생이다. 더 간단하게 선천은 역생작용을 하고 1에서 10으로 작용을 하고 후천은 도생작용을 한다. 10에서 1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정역에서는 도역의 원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도역의 원리가 결부되어 있는 겁니다. 주역에서 말했던 그런 의미는 이제 제외하고 정역에서는 도역의 원리와 결부를 시켜서 선우천을 갖다가 선우천에 대한 얘기까지 결부시켜서 설명을 하고 이것이 바로 어떤 순환의 원리다. 선우천 변화의 원리다. 이렇게 설명해지고 있다. 그래서 주역과 정역에서 똑같은 글자임에도 의미가 다르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수화 기제와 하수 미제를 갖다가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뜻이 다르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제 미제요 천지삼언이로다. 그래서 지지로 따지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자축인이 삼언이죠. 대삼언이라 자축인을 삼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고 미제 기제는 지천오원이요. 자, 천지 지천은 삼원 오원 이로다. 그래서 미제 기제는 미제라고 하는 것은 덜 건너간 구고 기제는 완전히 건너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제 기제를 지천오원이다. 지천오원이라고 하는 건 지천택계를 보고 말합니다. 그 지천택계를 보고 말하고 천지지천해요. 천지라고 하는 것은 천지빛계고 지천이라고 하는 것은 지천택계를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미제기제해요. 지천오원이로다. 그래서 지천오원이다. 지천택계죠. 지천택계고 선천이 아니고 후천이라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선천은 3원이었는데 후천은 5원입니다. 물론 각설에 가서 앞뒤 문장과 연결시켜서 소상하게 또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냥 해석을 하는 것이라 지천이 5원이로다. 천지가 지천해요. 천지가 지천해요. 3원이 5원이로다. 그래서 3원 5원이다. 여기서 성급하게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은 천지는 천지 빗계를 보고 말하고 지천은 지천 택계를 보고 말하니까 선천 후천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린다면 천지는 선천이고 지천은 후천입니다. 그래서 천지는 선천이라 3원이요. 지천은 후천이라 5원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15가라고 하는 것은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15일언을 노래로 한 것이다. 그래서 15는 11의 체가 되고 11은 15의 용이 되어서 15와 11의 관계를 체용의 관계로 논한다면 15가 체가 되고 11은 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와 11의 관계를 체용의 관계로 볼 수가 있다. 근원과 작용의 관계로 볼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근원과 작용의 관계로 볼 수가 있는데 근원인 10과 5가 하나됨을 갖다가 노래한 것이 바로 15가다. 이제 개념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이제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부분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15가라는 것은 방금 개요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식과 오가 하나됨을 노래한 건데 15일은 정력의 상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력의 상편으로서 식과 오가 신무극과 오한극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신무극과 오한극이 하나가 됐음을 말하는 겁니다. 신무극과 오한극이 하나가 됐다는 것은, 오한극이라는 것은 자 정력에서는 땅을 보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천지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거죠. 그럴 때 그 땅 안에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천지인 합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천지인 합일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식과 오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신무극과 오한극이 하나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고, 오한극 안에 일태극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오한극과 일태극이 신무극의 자리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무극과 오한극과 일태극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확대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구절입니다. 15가는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읽어내야 될 그 소제목의 이름이 15가였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수와 기재해 하수 미제로다. 자, 잠깐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력 제1장과 3장을 공부할 때 어떤 도식을 가지고 설명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식을 잠시 빌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아래가 수입니다. 위가 화입니다. 수는 1,6수가 수지지 않습니까? 자, 1과 6이 수인데 1입니다. 화는 2와 7이 자 화입니다. 그래서 38목이고 27 화지 않습니까? 1,6수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자 화는 2입니다. 이래서 수에서 화로 가는 것은 1에서 2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에서 하로 이렇게 가는 것은 2로 이렇게 가는 것은 도역 원리로 따진다면 1에서 2로 가고 1에서 1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역생이죠. 역생입니다. 또 선천은 역생을 합니다. 선우천으로 따지면은 수에서 물로 가고 1에서 2로 가는 것은 바로 선천이고 역생작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괴로 따지게 되면 수하 기제입니다. 수하 기제. 자, 그래서 수하 기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제께는 선천이다, 이런 논리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물의 성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 흐르고 불의 성정이라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건데 어떻게 물이 위로 올라가게 되고 불은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가? 본질의 성격은 수성하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수성하강의 원리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도역의 원리만 결부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성정은 내려가는 게 성정인데 작용은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게 본성인데 작용은 아래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수성
하강의 원리까지 집약되어 있는 겁니다. 결부가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수에서 하로 가는 것이 숫자로 따지면 1에서 2로 가기 때문에 역생작용이라는 거죠. 선천은 역생작용을 하고, 자, 1에서 2로 갔기 때문에, 물에서 화로 갔기 때문에 수화 기제께다. 괴로 따지면 수화 기제라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혼돈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저 선천은 역생작용을 하고 수화 기제는 선천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차질 없이 이해가 되실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선천은 역생작용을 했는데 후천은 10에서 1로 도생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도생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후천입니다. 그리고 도생작용을 합니다. 도생작용이라는 것은 10에서 1로 가는 거죠. 이렇게. 역생작용은 1에서 10으로 가는 겁니다. 2에서 1로 갔으니 도생작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수 미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수화 기제와 하수 미제를 주역의 63개 성정으로만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역의 성에서 설명되어 있었던 성정은 잊어버리시고, 정역에서는 수화 기제가 선천이요 역생이며 하수 미제는 후천이고 도생작용을 한다. 그러면 명확하게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 물은 아래로 흐르고, 자, 염상이라 불은 위로 타오르는 것이 성정인데, 물은 젖어서 내립니다. 젖을 윤자 아래하자. 그래서 윤하라고 하죠. 젖어서 아래로 내리고 불은 위로 올라가는데, 그것은 본성은 그렇지만 작용은 수성 하강의 작용을 해가지고 물은 위로 올라가고 불은 아래로 내려가서 이렇게 결부지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걸 일단 염두에 두시고 이 기본 개념을 유념하시고 경문을 갖다가 읽어내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잠시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수화 기제해요 하수 미제다. 수화 기제는 선천으로서 역생작용을 한다. 그래서 막연하게 선언적인 명제가 아니라 저런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선천은 역생작용을 하는데, 자, 1에서 9로 가는데, 자, 수에서 화로 가니까 수화 기제께다. 이렇게 이해해 달라는 겁니다. 확연하게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러고 화수 미제는 화에서 수로 가는 겁니다. 화에서 수로 가다 보니 하수 미제요 후천은 도생작용을 해가지고 10에서 1로 작용을 하는 거죠. 자, 위에서 말씀드린 걸 아래 도표로 비교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 수화 기제는 역생작용을 한다고 했으니까 1에서 2로 가는 것이고, 자, 수화 미제는 도생작용을 한다고 했으니까 2에서 1로, 10에서 1로 가는데 2에서 1로 간 거죠. 그래서 이치라 16수가 역생작용과 도생작용에 의해서 선우천의 용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저희들이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그 눈여겨볼 대목이 저희들은 지금 15가를 공부합니다. 15가의 첫 구절에 수화기제의 하수미제라는 게 왜 나왔는가? 첫 구절에 나옵니다. 첫 구절에 이것이 언급되었던 것은 수화기제와 하수미제의 선우천 작용, 도역 생성의 작용에 의해서 선우천 순환작용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선우천 순환작용이 이루어지게 되고 선우천의 어떤 변화작용, 순환작용 이런 것들이 바로 수화기제와 하수미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첫머리에 수화기제와 하수미제가 언급이 된 겁니다.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화기제가 끝나고 나면 하수미제가 시작합니다. 하수미제가 끝이 나고 나면은 수화기제가 곧바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역학에서 말하는 종시원리죠. 끝나면 시작하고 시작하면 끝나고 끝나면 다시 시작하는. 그래서 수화기제로 가지고 역생작용을 하고 하수미제로 도생작용을 해가지고 새롭게 출발을 한다는 뜻도 여기에 결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화기제가 끝나면 곧바로 하수미제가 시작이 됩니다. 하수미제가 끝나면 곧바로 수화기제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역학에서 말하는 종시원리고 주역삼풍곡계에서 종정유시는 천행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끝날 종자입니다. 끝난 즉 시작이 있는 것이 천행야라 하늘의 운행 법칙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정유시 천행야라는 것은 끝난 즉 시작이 있는 것이 바로 하늘의 운행 법칙이다. 하늘의 운행 법칙은 끝나면 시작하고 시작하면 끝나고 끝나면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선천이 끝나면 후천이 바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후천이 끝나면 다시 선천이 시작을 하겠죠. 봄, 여름이 끝나면 다시 가을, 겨울이 시작이 되고 가을, 겨울이 끝나게 되면 곧 봄, 여름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하루가 끝나면 내일이 시작하죠. 그것이 바로 종시원리다. 그것이 역학에서 말하는 종시원리입니다. 이것까지 결부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염두에 두고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수화기제와 하수기제의 순환작용, 종시의 작용에 의해서 만물이 순환하게 됨을, 선우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구절이라 15가의 첫머리에 수화기제의 하수미제가 15가의 첫머리에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수화기제와 하수미제에 의해서 순환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어야 저희들이 1장, 3장에서도 수화기제와 하수미제를 공부했고 또 오늘도 소상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수화기제와 하수미제라는 말이 또 거론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해질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칠판에다가 다시 도식을 그려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구절이 기제미제 천지삼언입니다. 기제미제 천지삼언인데 기제미제와 수화기제와 하수미제가 서로 반복되어 가지고 선우천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수화와 하수라는 말이 떨어져 나가고 없는 거죠.
그래서 기재와 미재다. 기재와 미재가 천지삼원이로다. 그래서 자 천지삼원이다. 천지삼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 자축인을 보고 말합니다. 조금 성급하지만 뒤에 있는 도식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 도식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오원 위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원 위주로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 가운데 네모칸 쳐져 있는 내용을 보시면 천지삼원과 지천오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그 천지삼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라고 했으니까 선천입니다. 천지 빗개의 선천입니다. 천지삼원에서 삼원이라는 말은 자축인을 보고 말한다. 이 자축인에 의해서 시작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지로 따지면 자가 지지의 첫 번째지 않습니까? 지지의 첫 번째라 자축인으로 가지고 이루어지고 지천이라는 것은 후천을 보고 말합니다. 지천 택계가 후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천은 오원이다. 선천에서는 자축인 로 가지고 이루어졌는데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일이 더 확대되고 커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 자축인묘, 그래서 해를 시두로 해가지고 묘를 세수로 삼는다 그 말입니다. 한 해의 첫 월로 삼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자축인묘가 바로 오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천지삼원은 자를 시두로 해가지고 인을 세수로 한다는 뜻이고, 지천오원이라고 하는 것은 해를 시두로 해가지고 묘를 한 해의 첫머리 세수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구분 가셨습니까? 그래서 기재미재 천지삼원이요. 천지는 선천이고 삼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축인을 보고 말한다. 자가 바로 시두고, 자가 시두로 해가지고 인이 그 해의 세수가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지는 선천이구나 명확하게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천지는 선천입니다. 네 번째 보시면 미재 기재해여 지천오원이로다. 다시 세 번째를 보시면 기재미재는, 기재미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천에서 후천으로 가는 거죠. 선천에서 후천으로 기재께와 미재께가 서로 반복되어 가지고 선후천이 변화됨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재기재해다. 미재기재해는 해도 선후천의 변화를 갖다가 나타내고 있는 거죠. 미재는 후천이고 기재는 선천입니다. 그래서 미재기재해여 지천오원이로다. 지천이라는 것은 바로 후천을 보고 말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천지비는 선천입니다. 지천태는 후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 글자만 생략한 겁니다. 요 글자를 생략해 가지고 천지는 선천이고 지천은 후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명확하게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미재 기재는 지천오원이로다. 이래서 이제 후천은 오원이요 선천은 삼원이며, 선천의 사면은 자축인을 보고 말하고, 후천의 오원이라 하는 그 오원이라는 것은 해를 시두로 했으니까 해자축인 묘다. 그렇게
이해를 갖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의착종이라는 것은 구의착종에 가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구의, 구는 사구검의 구입니다. 이는 이칠하의 이라서 자, 구의가 서로 착종한다는 것은 구의가 이칠하와 사구검이 자리를 바꾼다는 얘기라 금화교역을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역에서 구의 착종이라고 하는 것은 금화교역이 이루어지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금화정역이라고 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자, 천지삼원이요 지천오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미제 기제해는 지천오원이로다. 그래서 미제 기제는 지천이라는 것은 지천택계를 보고 말하니까 오원이요. 오원이라는 것은 해를 시두로 하기 때문에 해자축 임묘가 오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갖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천지구는 해와 기가 축이 되는데 야반이라는 말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야반이라는 말은 날짜 변경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밤에 밤 12시면 12시에 하루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야반입니다. 야반이 해에서 기하는데 해는 음지가 이루어지는 상이고 삼원은 양이 내포된 다음 음지인 묘까지 해자축 임묘의 오원이 되었다. 이것은 음양으로 가지고 해자축 오원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해를 시두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해를 시두로 해가지고 묘를 세수로 한다. 해세자의 머리 숫자 해세로 하는 것이 바로 오원이다. 여러 가지 각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지천 오원은 후천이요. 자, 천지 삼원은 선천을 보고 말하고 천지 삼원과 지천 오원이 번갈아 가면서 순환하는 것이 선우천 변화 원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표 아까부터 여러분 보셨습니다. 여러분 보셔가지고 천지 삼원이 자축인이요 지천 오원이 자 해자축 임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갖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구절입니다. 자, 천지지천 삼원 오원입니다. 천지는 선천이요 지천은 후천이지 않습니까? 삼원은 자축인을 보고 말하니까 선천입니다. 오원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인묘라 후천이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저희들이 개념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이렇게 충분히 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정리가 되어서 가야 됩니다. 하나씩 정리가 되어 가서야 되는데 그래서 천지지천 삼원 오원이라 자 선천과 후천, 선우천으로 말하면 그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역에서 천지는 천지비계를 보고 말하고 지천은 지천택계를 의미를 한다. 그래서 천지비계는 선천이요 지천택계는 후천이다. 자, 선천은 천지삼원이요 후천은 지천오원이라고 한 것이다. 자, 그래서 선천은 자 자축인 자를 시두로 해가지고 인을 세수로 하는 것이요 후천은 선우천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천보다 훨씬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경자궁의 앞에 있는 해를 시두로 해가지고 자 해자축 임묘다. 묘를 갖다가 세수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천지지천 삼원 오원 그러면
천지는 선천이고 지천은 후천이며 3원은 선천이고 5원은 후천이구나. 이제는 좀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15가의 어떤 전반부를 갖다가 공부를 했습니다. 15가의 어떤 전반부를 갖다가 공부를 해가지고, 자, 잠시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를 공부를 해가지고 15가의 그 전반부에 수화기제와 하수미제라고 하는 것이, 하수미제와 수화기제라는 것이 첫 구절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첫 구절로 이렇게 나온 것이 수화와 하수,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수화와 하수에 의해 가지고 여기 있는 수화와 하수의 수성하강작용에 의해서 선우천이 변화되고 있고, 또 어떤 순환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우천 변화 원리와 순환의 원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와 하가 수성하강 작용에 의해서 선우천의 변화, 순환자의 원리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수에서 하로 가는 것은 1에서 2로 가기 때문에 역생작용이요, 개로 말하면 수와 기제 깨고, 그래서 수와 기제는 선천이다.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수성하강작용에 의해서 하가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하수미제입니다. 2에서 1로 왔으니 도생작용이요, 도생작용은 후천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다가 3원, 5원까지 합쳐졌습니다. 3원, 5원까지 합쳐져 가지고 분류를 한다면 3원은 선천이니까, 자, 3원, 5원까지 이렇게 구분이 돼 가지고 자축인의 3원은 선천이요, 해자축 인묘는 후천이다. 계속해서 선우천 변화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주역의 천지비는 선천이요, 지천태는 후천인데, 여기서 태비의 글자만 빼놓고 천지 지천이라는 말을 갖다가 썼고, 또 천지 3원이요, 지천 5원이다. 똑같은 얘기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천지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천지 3원이요, 자, 지천은 5원이다. 이렇게 해서 선우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종시원리가 이루어지게 됨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저희들이 공부를 했던 15가의 전반부의 내용이었다. 그래서 15가 전반부의 내용에 수화 기제, 하수 미제, 줄여서 수화의 작용, 다른 말로 수성 하강의 작용을 가지고 선우천 변화와 순환의 원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한 것이 바로 15가의 전반부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주역 삼풍 곡계에서 말하고 있는 종정유시 천행야다. 이것이 어떤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이론이 아니고 어떤 법칙이 아니라 하늘의 운행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의 운행 법칙이다. 끝나면 시작하고, 시작하면 끝나고, 끝나면 또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 하늘의 운행 법칙이다. 이것이 역학에서 말하는 나선형 시간관이다. 어떤 시간의 영원성을 보고 말하는 거죠.
시간의 영원성이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공부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좀 되고 또 염두에 두셔야 되고 이제는 하나하나 이제 정리가 되어 가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부득불 오늘 공부한 내용을 짤막하게나마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선입관적으로 정력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또박또박 논거와 비교를 해가면서 읽어가 보시면 절대로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꾸준하게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 또 정력을 산책하다 보면 정력에 대한 눈이 띄어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방금도 요약해서까지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저희들이 15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15가의 전반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15가의 전반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자 15가의 중반부와 후반부는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